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7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2차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DX, 포스코 IT인가 그쪽에서 이름 바꿨다고 또 올라가고, 하여튼 주식이 좀 요즘에 이상합니다. RF세미는 2차전지 그거를 판권을 했다고 해서 또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요. 예. 2차전지 테마가 좀 끊임없이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안 나오면 리튬 쪽 했다가 하고 또 했다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좀 또 장난을 또 치네요. 이제 박셀바이오, 시즌, 신풍제약, 제넥신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고 한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무가 안 좋고 리스크가 큰 종목이었던, 지금 매출도 없고 그냥 적자밖에 없던, 당기순이익 적자밖에 없었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재무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이 박셀바이오가 바닥을 치고 이제 딱 10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이게 상장 폐지 되냐 마냐, 재무적으로 문제가 되냐 마냐의 그 기로에서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아마 손절을 다 했겠죠. 29만 9천 원짜리가 3만원까지 떨어졌으니 30만원짜리가 3만원 됐으니까, 만원짜리가 30만원 간 것도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중간에 권리락도 있었고, 그 와중에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또 240일 돌파하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주식은 정말 우리가 대주주 지분 이재중, 대주주 지분은 좀 있네요. 대주주 지분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 3%. 투자자. 외국인,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도는 안 될, 공매도가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러면 숏커버링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얘기한 게, 이런 종목이 이슈가 하나 터지면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이제 CGN도 마찬가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제넥신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이슈가 터지면 일시적으로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요때 또 얘기 드린 게 이제 카카오뱅크도 거의 바닥 찍고 10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난을 좀 치는 종목들이 15,000원 찍고 3만원 바로 갔거든요. 카카오페이도 32,000원 찍고 6만원 7만원 넘어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급락했던 종목들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면 더블을 찍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저도 이제 좀 낙폭 과대주나 저가주 이런 것들이 뭔가 장난을 한번 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이제 박셀바이오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100%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번 화장품 쪽이 한번 그런 매기가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일단은 항공주들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1,900원 찍고 거의 더블 났죠. 항공주들 중에 에어부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츠한불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화장품 중에서 장난을 많이 쳤던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좀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 화장품이 7,000원, 23,000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요쪽 기업들이 되게 그 화장품주들 움직임 중에서는 가장 좀 뭔가 이 발동이 좀 걸리더라고요. 대주 지분도 나쁘진 않네요. 재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무가 문제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거니까. 한국 화장품도 매출이 정말 많이 꺾였네요. 거의 매출이 반토막 났네.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매출 올라갔고, 그 다음 이츠한불도 매출이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어차피 한국콜마는 원재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원재료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약간 이런 거죠. 2차전지로 치면
에코프로 같은 존재죠.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그 다음에 뭐 저거 안에 소재 위주로 가는 쪽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제조사죠. LG 화학, 뭐 SK, 삼성 SDI 뭐 이런 아이들이겠죠.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화장품을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뭐 후 만들고 뭐 리어 만들고 뭐 엄청나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팔 때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온다? 한국 콜마에서 갖고 오는 거죠. 한국 콜마가 뭐 전 세계적인 화장품들 뭐 이게 니콘 일본 쪽하고 기술 제휴해서 보면 한국 콜마도 실적으로는 이제 니혼 콜마 일본 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기술 제휴를 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저도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화장품 원료 내용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수출 통해서 OEM이라든지 굉장히 잘 ODM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화장품 쪽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한국콜마 홀딩스도. 그리고 테마가 한번 이제 2차 전지처럼 당시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화장품이 한번 열풍이 불었죠. K 화장품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화장품이 뭐 중국에서 이제 엄청난 붐을 일으켰다가 뭐 중국인들이 이제 화장품 찍어 바르면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나중에 뭐 20배, 30배 간다. 이제 뭐 10만 원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쭉 돌이켜 보면 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뭐 당시에 뭐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할 때 PR 100배, 200배 했었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화장품을 안 바르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화장품도 바르고 중국도 화장품 바르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바르니까 또 많이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고 뭐 앞으로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중국에서 금방 다 따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지금 도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 가보면요. 예, 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전기차가 더 확대됐고 보급이 더 잘 됐고 2차전지 산업도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뭐 더 많이 지금 2차 전기차를 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산업이 또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엄청난 저가 매수 공세가 나오겠죠. 예, 싸게 만들어서 또 팔고 이러면 이제 마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산업이 발달 안 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진 싸움이거든요. 이제 또 수요가 증가되면 또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또 가격 경쟁이, 단가 경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계속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블루 오션인지 레드 오션인지 아직 모르니까 주가가 로켓처럼 이제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뭐 화장품도 그랬고 뭐 여행도 그랬고 항공도 그랬고 증권도 그랬고 모든 산업에서 다 한 번씩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이제 안 빠져들죠.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쌀 때 뭐 샀던 사람들보다 최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뭔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이제 사는데 실적으로 이제 10년 뒤, 20년 뒤 돼 보면 굉장히 그 블루오션이던 그런 산업들이 고도화되면서 엄청난 2차 전지 공개량과 2차 전지 산업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 주가의 움직임은 둔탁해지는 그런 구조로도 갈 수 있다. 그래 왔기 때문에 뭐 조선도 그랬고요. 조선 뭐 중국에서 발주 계속될 때는 뭐 영원히 끊임없이 발주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주가가 현대중공업이 5만 원짜리가 뭐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 돌아왔거든요. 그런 게 10년, 20년 주식 하신 분들은 그래 그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차 전지 쪽도. 로봇 쪽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로봇 쪽도 막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나? 아닌가? 그렇게 되나? 아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로봇은 워낙 먼 얘기니까. 지금 당장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일단 가까운 곳에서 이제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뭐, 그 다음에 공장 기계화는 워낙 옛날부터 대화했었고, 뭐, 현대차,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공장 거의 다 로봇화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로봇, 공장 로봇의
산업이 더 발달하느냐.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로봇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도, 야, 뭐, 서빙 로봇 저거 몇 개 만든다고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들면 주가가 또 빠지겠죠.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과도기인 것 같고, 드론 쪽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테마와 현실과 이제 그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어떤 딜레마가 빠지는 지금 국면이 온 것 같습니다. 왜? 이제 테마주들은 10배, 20배 올라가 버렸고, 가치주들은 그냥 맹하니 쳐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천 이런 쪽 가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지금 전기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BYD 지금 베트남 워렌 버핏도 지금 BYD 비아적이라는 전기차를 10년 20년 투자했나요? 지금 지분을 정리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그동안 봐왔던 거죠. 2차 전지 산업, 차이나텔레콤, 뭐 홍콩 주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알리바바 이런 아이들 막 엄청난 성장 고성장할 거라고 이제 막 했는데 막상 상장되고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에서 오히려 움직였지.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페트로 차이나 와 요즘 많이 올랐네요. 중국도 이제 뭐 새로운 산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중국 장우 고속철도 뭐 이런 거, 와 중국 땅덩어리 고속철도 깔면 진짜 떼돈 벌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죠. 오히려 이제 쭉 빠져버렸죠, 상장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 참 오묘한 그런 비아디오 있네요. 요거 비아디. 워렌 버핏도 과거에 사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지금 엄청 싸게 샀죠. 워렌 버핏이 BID 샀다 하자마자 바로 장 열리자마자 더블 찍었거든요. 주식이 참 웃기죠. 그러고 나서 $350 찍었으니까 언제 수익 실현하면 거의 뭐 10배 이상 수익 낸 거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산업에 대비해서 주식은 선반영하는 게 있고,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좀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또 많이 빠진 거는 또 다시 사이클에 한번 돌아올 수 있는데, 화장품이 좀 그런 쪽이 될까 이제 좀 저는 좀 지금 유심히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콜마나 한국 콜마 홀딩스나 이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들이 좀 움직임이 과거에 좀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영광 글로리한 게 올까? 근데 보통 이제 쉽지는 않죠. 조선주도 그렇고 지금 중공업주도 그렇고 한번 시세를 크게 냈던 애들은 좀처럼 쉽게 시세를 잘 못 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저도 그거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구나. 이제 정말 뭐 시진핑 오고 중국 단체 관광객 오고 난리 나야지 한번 여기선 더블 정도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어쨌든 한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